12월 3일 유럽 축구 그리고 아랍컵 그리고 NBA 6경기 분석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있었던 경기들은 보시다시피 전부 다 한폴락이 됐어요. 한폴락. 근데 한폴락 똥배당 틀린 거는 카타르 승밖에 없어요. 저 홈팀이 좀 미친놈들이 홈에서 저거를 져버리더라고. 저는 무조건 카타르 승이랑 언더는 무조건 확신을 하고 있었는데 카타르가 져가지고 저도 황당합니다. 발렌시아 역배까지 봤었는데 프렌으로 가면 배당이 안 나와서 10전 3배 야수의 심장픽은 역배가 좋아 보여서 역배 갔는데 우승부 떴어요. 그리고 NBA도 브루클린 벼룩 역배 먹고 덴버를 틀렸습니다. 하여튼간에 한 폴씩 다 나가리 됐네요. 오늘은 올킬 합시다. 퍼펙트 올킬 노립니다. 오늘은 NBA 5.5배 몰빵이고 축구는 돌렸어요. 돌렸기 때문에 보시면 돼. 뭐 돌렸는지는 보이죠? 표에. 표 보면 어떤 거 돌렸는지 딱 표시나죠? 송기고 안 그랬습니다. 자, 오늘 축구 이외에도 독일 FA컵이랑 이태리 FA컵이 있는데 컵 대회는 아무래도 그 주전을 나올지 안 나올지도 애매하고 좀 이변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컵 대회는 제가 빼고 아랍컵이랑 그리고 이제 프리미어 리그 그리고 잉글랜드 챔피언십 그리고 프리메라 리그 그 두 개 들고 왔어요. 먼저 아랍컵. 제가 어제 아랍컵 정확하게 분석해 드렸습니다. 카타르가 질 거라고는 얘기를 못 했는데, 저 대회가 제가 저번에 설명했다시피, 좀 침묵질이 경향이 좀 많이 짙은 그런 대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기 원래 이슬람교 믿는 애들이 중동, 아시아, 서아시아 쪽이죠. 서아시아랑, 그리고 아프리카 북부 지역, 이집트라든지 모로코라든지 튀니지라든지 국기에 그 초석달 들어가 있는 나라들이 전부 다 이슬람교 믿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나라들 다 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 2021년 대회 때도 보면 보통 우승부 아니면 한 골 차예요. 우승부 한 골 차라서 얘들이 막 서로 같은 알라신 믿는 팀들끼리 서로 막 학살하려고 안 그래. 서로 그냥 공놀이 하다가 한 골 넣으면 끝이에요. 보통. 아니면 한 골 넣고 한 골 주고 끝이거나. 아마 조별리그 2차전까지 그런 식으로 갈 거예요. 마지막 3차전 됐을 때 거기서 이제 실력대로 조금 나오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1차전 2차전 돌기 전까지는 마헨을 간다거나 그런 식으로 할 필요 없어요. 차라리 프렌 조합으로 계속 돌리는 게 나을 수 있다. 아니면 무승부, 햄무, 프렌 중에서, 아니면 햄무, 프렌 중에서 둘 중에 하나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집트, 쿠웨이트 피파 랭킹은 34위와 135위입니다. 100계단 넘게 차이 나죠. 누가 봐도 이건 이집트가 이길 건데, 근데 막상 결과 보면 그 정도까지 차이 나는 결과는 안 나올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이긴다면 이집트가 한 골 차 정도 이길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이집트 승이나 이집트 무에 언더 추천드립니다. 사우디도 마찬가지. 사우디는 월드컵 진출했고 오만 떨어졌죠. 중동 아시아 예선에서도 점수차 많이 나봐 2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아랍컵이기 때문에 별로 차이가 더 안 날 거예요. 이 경기도 햄무 아니면 프렌 둘 중에 하나일 것 같고, 햄무 아니면 프렌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농구 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햄무 배당이 훨씬 좋겠죠. 고배당 보시는 분들 햄무 가시면 되고, 그죠? 이것도 언더적으로 접근합니다. 자, 본머스와 에버튼 넘어갈게요. 이제 프리미어 리그가 하나, 둘, 세 경기 있죠. 뉴캐슬까지. 본머스, 풀럼, 뉴캐슬까지. 요 보시면 제 이 랭킹이 지표가 본머스, 에버튼은 144대 125, 홈원정은 158대 87로 본머스가 많이 앞서는 걸로 나오는데, 본머스가 직전 경기에서 2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3대1 역전패 당했어요. 분위기 자체는 최근에 안 좋아요. 애들이 지금 4경기 연속으로 경기력이 좀 안 좋아졌어요. 근데 결과는 그렇게 안 좋았는데
중간에 뭐 치고받고 하는 거 보면은 본머스가 경기력은 상대팀보다 살짝 우세한 경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일단 본머스가 전투력에 좀 앞서죠. 제 지표 보시면 홈원정 가중치는 158점 대 87점이에요.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본머스가 앞서는 가운데서 무승부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경기 같습니다. 플럼 맨시티, 은근히 맨시티가 최근에 혼란이 웬만한 골을 넣고 있고 죽어있던 포든이 서서히 살아나고 있는데도 간간히 좀 잡혀요. 챔피언스 리그에서 잡히고 약팀한테 핸승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고, 직전 경기도 그랬죠. 이 경기 지표 비교해보면 홈원정 비교해보면 플럼 123점, 맨시티 124점, 1점 차이 나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기 맨시티 맛이 없죠. 이렇게 되면 저는 이 경기 간다면 무승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언더오버는 메리트와 픽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 언더오버로 접근하기는 쉽지 않은 경기다 라고 보시면 되고, 블랙번과 입스위치 요 2부 리그인데 요것도 그 지표 보면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블랙번의 주전 미드필더 가면 빠지는 것 같은데 뭐 2부 리그에서 그렇게 압도적으로 중요한 선수는 거의 없다고 봐서 크게 뭐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경기도 뭐 무승부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바르셀로나와 ATM 두 팀 다 상당히 잘 나가요. 특히 ATM은 지금 7연승인가 막 그래요. 바르셀로나는 한 번씩 뭐 챔피언스 리그도 지고 하는데, 어쨌든 이 지표 비교해보면 바르셀로나가 홈에서도 홈원정 지표도 많이 좋고 평균치도 살짝 앞서요. 하지만 ATM 최근 기세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이 경기 바르셀로나 승만 보기에는 ATM 기세가 조금 너무 좋다. 그리고 언더오버가 메리트 픽이 언더가 좋고 메리트도 픽도 저는 간다면 언더 가고 싶어요. 확실히 언더오버는 언더로 접근하는 게 좋아 보이고, 승패는 이 경기도 무승부로 봅니다. 뉴캐슬 토트넘, 최근 토트넘 경기력은 믿을 수가 없죠. 그죠? 최근 토트넘 경기력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이 경기 뉴캐슬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축구는 오늘 뭐 몰빵으로 한 경기는 없습니다. 다 애매한 경기라 무승부 몇 경기 뽑아가지고 아라커까지 포함해서 돌렸어요. 그래가지고 한 비중 60% 정도 갔습니다. 60%. 그럼 하나만 걸려도 2배 장산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갔으니까 잘 뭐 참조해서 가시고, 이제 우리는 NBA 봅시다. NBA를 봅시다. NBA가 여기 있죠. 내립시다. 자, NBA 보이시죠? 제가 숫자로 정해놓은 거. 요거 다 이제 보실 줄 아시죠? 보실 줄 아실 거고. 자, 세팅 좀 할게요. 잠시만. NBA 오늘 참 아쉬웠습니다. 거의 다 맞췄다고 봤는데 막판에 덴버가 이 3쿼터에 거의 200점을 넘어버리더라고요. 보다가 황당해가지고, 댈러스가 오펜시브 레이팅이 되게 낮은 팀이고 디펜시브가 되게 높은 팀이에요. 성적은 별로 안 나오지만 그래 가뿐하게 언더갈 경기라고 봤었는데, 와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참 브루클린은 정말 잘 봤는데 제가 어제 역배 너무 아쉬웠습니다. 자, 필라델피아와 워싱턴 경기 보겠습니다. 워싱턴은 오늘 백투백이에요. 오늘 경기 워싱턴이 이겼죠. 이 경기 아마 눈물 많이 흘렸겠죠. 미러키가 졌어요. 미러키가 졌고, 워싱턴이 한 번씩 이변을 자주 일으키는데 그 전제 조건은 그거예요. 맥컬럼이 터져야 됩니다. 맥장군이 뭐 지금 전성기가 살짝 넘은 감이 있긴 한데, 얘가 터지면 막을 수가 없어. 3점이 던지면 족족 거의 다 들어가요. 지표 자체가 통하지가 않아. 그래서 잠시만요. 오늘 맥컬럼이 또 웬만큼 뛰었죠. 몇 분 뛰었죠?
36분 뛰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오는 경기는 백투백이라서 그렇게까지 시간이 많이 못 나올 거예요. 나온다고 해도 슈팅 감각이 오늘만큼 되지 못할 거다. 지표상 비교해보면 필라델피아가 살짝 떨어져 있지만 레이팅상 좀 앞서는 그림이 나와요. 그리고 상대 상성 비교해보면 124대 107 더 많이 벌어져. 그죠? 그래서 이 경기는 필라델피아가 이길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근데 배당이 1.01이에요. 이거 보면서 조금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기다가 필라델피아가 13.5점이에요. 핸디캡이. 저 이거는 조금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거 아무리 워싱턴이 백투백이라고 하지만 이게 필라델피아 상대로 13.5점을 받는다는 게 가당키나 한 건지, 그리고 맥컬럼 말고는 대부분 30분 이하 31분 막 이렇게밖에 안 뛰었어요. 그리고 워싱턴에는 젊은 선수들이 많아서 백투백 영향을 받는 선수들이 노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거 감안해보면 필라델피아가 최근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워싱턴이 13.5점 정도는 충분히 극복 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워싱턴 프렌의 언더 쪽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마해는 정말 가면은 개피 볼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기준점 235.5죠. 제 계산상 231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워싱턴이 백투백이기 때문에 언더 쪽이 많이 좋아 보입니다. 다음 토론토와 포틀랜드 경기. 둘 다 뭐 백투백은 아니고 양 팀 다 뭐 토론토는 꾸준하게 잘 나가고 있고, 포틀랜드는 지금 그 주루 할리데이가 빠진 뒤에 그 핸들러 역할을 할 애가 살짝 불안해요. 아부디아의 지금 어깨가 너무 많이 무거워졌는데 어쨌든 최근에 다시 살짝 경기력 자체도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전 경기 오클라호마한테 비볐고, 근데 토론토도 지금 2연패 중이고, 그죠? 그래서 이 경기 지표상 레이팅상 비교하면 118대 111 토론토가 앞서고, 상대 상성 비교하면 토론토가 더 많이 벌려요. 그래서 이 경기 토론토가 이길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이 경기 또한 기준점이 5.5점이에요. 아부디아가 토론토 같이 좀 키가 어중간한 팀이죠. 토론토는 퍼들 빼고는 대부분 키가 그렇게 주전 멤버들이 크지 않아요. 퍼들 정도 빼고는 아부디아가 골밑 돌파 아이솔 하기에는 되게 조금 수월한 편입니다. 이 경기 웬만큼 포틀이 비빌 가능성이 있지 않나. 만약 클링언이 나온다면 좀 더 비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포틀 프렌의 언더오버는 언더 추천드립니다. 다음 보스턴과 닉스. 보스턴이 얘들이 올 시즌 저는 거의 던지는 그런 시즌이 될 줄 알았는데 성적 자체가 웬만큼 비비는 성적을 계속 내고 있어요. 3점 슛을 초반에 좀 많이 던지다가 최근에는 또 3점 슛을 그렇게까지 난사하진 않습니다. 그 없는 살림에 꾸역꾸역 버텨가는 그런 느낌이고, 닉스는 올 시즌 준비할 때 벤치 자원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 결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중이고, 이번 경기에서는 보스턴은 특별히 빠지는 사람이 없지만 닉스는 여전히 노비가 못 나오고 있어요. 그죠? 솔솔레트 샤멧도 지금 못 나오고 있고, 어쨌든 작년보다 훨씬 벤치공이 좋다라고 볼 수 있고, 요거 레이팅상 최근 레이팅 비교해보면은 동점입니다. 115대 115. 그래서 배당 보니까 1.76대 1.7이에요. 그죠? 제 계산이 거의 얼추 정확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상대 상성은 109대 122로 뉴욕이 앞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배당이 거의 동배당이라면 닉스 쪽으로 보는 게 합당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닉스 승에 언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올리언즈와 미네소타. 요거 뭐 비교해보면은 확실히 미네소타가 더 좋은 팀은 맞긴 한데,
유올이 확실히 얘들은 조금 의외성이 있는 팀이에요. 얘는 확실히 그 자이언이 있기 때문에 자이언의 활약 여부에 따라서 경기 결과가 상당히 많이 달라집니다. 내일 경기 아무래도 자이언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지금 2경기 연속 빠지고 하는 애들이 많은데 직전 경기는 거의 다 뺐습니다. 차포마상 다 빼고 그 LA 레이커스한테 풀을 했죠. 이번 경기는 다 빠지기 좀 그럴 거예요. 아무리 던지는 시즌이라고 하지만 이번 경기는 또 홈이기도 하고 웬만한 주전이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근데 상대는 미네소타. 올 시즌 양학을 가장 잘하고 있는 팀이 미네소타예요. 뉴올리언즈 양민이죠. 아마 미네소타가 양학할 가능성이 높은 경기는 하지만 뉴올이 어쨌든 젊은 선수들 좀 스킬 좋은 선수들이 꽤 있어요. 홈에서 비비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레이팅상 그렇게 차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미네소타가 이제 그 시즌 초반에는 양학하면서 분위기 잘 타고 잘 나가는데 최근에는 한 번씩 지고 있습니다. 초반에 잘 나갔던 거는 대진운이 좀 많이 좋았던 게 있어. 그죠? 그래서 이번 경기 유올이 좀 비벼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올리언즈 프렌의 언더오버는 서로 점수 쟁탈전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다음 샌안토니오와 멤피스. 샌안토니오가 어쨌든 웬바냐마가 지금 빠지고 있는데 성적 자체는 크게 막 떨어지진 않습니다. 연패 구간도 한 번 있었긴 한데 바로 극복하고 다시 승리를 거뒀고 상대팀이 또 만만하지도 않았습니다. 웬비가 빠져있는 동안 조금 강팀이랑도 웬만큼 비벼가고 있고 직전 경기 미네소타도 지긴 했지만 4쿼터 초반까지 이기고 있었어요. 이기고 있었는데 웬만큼 따라잡았었고 이번 경기 홈으로 돌아왔고 다만 멤피스도 최근에 모란트가 빠지고 난 뒤에 오히려 더 똘똘 뭉쳐서 더 잘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이제 경기 출전 시간 늘려가고 있는 잭 이디 작년 그 구단 1순위였죠. 이디가 9순위였는데 2024년 와, 올 시즌에 좀 많이 늘었어요. 작년엔 키만 커가지고 기교 같은 게 전혀 없었는데 올 시즌은 이제 호흡도 맞고 대놓고 골밑 들어가 있는데도 잘 맞기가 힘듭니다. 워낙 키도 크고 옆으로 넓이도 떡대가 좋아서 많이 맞기 힘들어요. 웬비가 있었다면 웬만큼 제어가 됐겠지만 샌안토니오에서 코넷이 있긴 한데 얘는 좀 말랐어요. 몸으로 밀고 들어가면은 그렇게까지 쉽게 제어할 수 있는 그 정도 사이즈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샌안토니오가 정배긴 한데 이 경기 또한 멤피스가 조금 비빌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잭 이디 말고도 자잭주가 서서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잭주보다 키 큰 애가 주전 라인업 중에 샌안토니오에 루크 코넷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잭주가 훨씬 더 활약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멤피스가 힘없이 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멤피스 프렌의 언더오버는 이 경기 또한 오버 쪽으로 서로 점수 겁나게 많이 낼 것 같아요. 자, 골스와 오클라호마. 이 경기 뭐 골스가 빠진 사람이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커리는 안 나오고 못 나오고 그리고 회색불이 좀 많아요. 버틀러 50대 50이고 디그리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버틀러랑 커리가 없다면 만약 커리 일단 없는 거고 호포드도 못 나오고요. 버틀러마저 못 나오면 이 경기는 오클라호마 쪽으로 확 기우는 경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클라호마는 뭐 하텐슈타인이랑 루도트가 못 나오긴 한데 뭐 하텐슈타인이 못 나오고도 이기는 경기가 많아요. 한두 사람 빠진다고 해가지고 무너지는 그런 농구팀이 아니에요. 오클라호마는 2, 3, 4, 5 옵션 엄청 많습니다. 얘들은 결장자에 너무 현혹될 필요가 없어요. 얘 안 나오네 오클라호마 질 수도 이거 아닙니다. 올 시즌 작년 시즌 올 시즌에는 특히 올 시즌은 오클라호마는 한두 명 빠진다고 해가지고 쫄면 안 됩니다. 오클라호마는 한 두세 명 빠져도 웬만큼 비빌 수 있는 팀이에요. 그리고 상대가 골스예요. 골스는 근데 정통적으로 오클라호마는 조금 잘 비비는 팀이었어. 막 배당 3점대도 터뜨리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클라호마 상대로. 아시겠죠? 근데 내일 경기는 근데 일단 커리가 안 나오고 그리고 버틀러가 아까는 회색불이었는데 지금 또 바뀌었나요? 제가 확인 좀 해볼까요?
버틀러가 아직도 회색이죠. 만약에 버틀러까지 안 나온다면 오클랜드가 많이 유리해 보입니다. 그래서 버틀러가 나온다고 해도 오클라호마 승은 할 거예요. 무조건 1.04는데 기대치 전혀 없죠. 그게 효율이 전혀 없는 배당이고, 그럼 마헨을 하냐 못하냐 문제인데 기준점이 2.5란 말이야. 그죠? 커리랑 버틀러가 빠진다고 해도 12.5는 조금 골스 홈에서 조금 애매하긴 해요. 애매하긴 한데, 그리고 골스가 오클 상대로 잘 비비기 때문에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최근에 제가 커리 빠진 골스 경기를 보면은 진짜 찬스 메이킹이 정말 힘들어. 그러니까 커리가 빠진다면 버틀러가 나온다고 해도 이번 타이밍에는 또 오클라호마가 마헨 12.5점 정도 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오클 마헨 쪽으로 보고, 언더 오버는 아무래도 커리가 빠지고 만약에 버틀러까지 빠진다면 이 경기는 언더 쪽 부분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오클라호마도 점수를 그렇게 많이 내는 팀은 아니에요. 많이 내는 팀은 아니고, 커리와 버틀러가 빠진 골스는 찬스 메이킹 전혀 안 되고 오로지 3점으로만 점수를 내야 되는데, 최근 뭐 무디가 점수를 잘 내고 있긴 하지만 혼자서는 오픈 찬스 만들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버틀러가 안 나온다면 언더가 정말 좋은 선택지지 않나. 그리고 디그린 나오죠. 디그린 어쨌든 수비는 웬만큼 해줄 거고, 그럼 언더가 더 좋아지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 경기는 뭐 골스 언더에 오클라호마 마헨 쪽으로 보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오늘도 맞춰봅시다. 오늘은 5.5배 몰빵이에요. 5.5배 몰빵이고, 어제는 참 아쉬웠죠. 추천 좀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